자, 이어서 하면 이와 같이 그 평행 육면체의 부피를 어떻게 구하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들이 중고등학교 때 얻은 지식을 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는 부피는 밑면 곱하기 높이를 밑면적 곱하기 높이를 하면 되죠. 그래서 밑면적은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 이 부분을 이제 띄어서 보면은 이 부분이요. 이 부분을 띄어서 보면 좀 표시를 해놓읍시다. 이 부분 표시를 이 부분을 이제 띄어서 보면은 그 밑면적은 이제 이렇게 생겼어요. 대충 그리면 좀 이상하게 그렸으니까 다시 좀 정확히 그리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하면 딱 정확히 되겠지. 자, 여기에 사이각이 셋하고 이 각각의 길이가 B하고 C예요. 이 밑면적은 어떻게 하면 돼요? 이거는 사실은 이 밑면적이라고 하는 게 B에다가 여기 수직 라인 하나 그리면은 B에다 C 곱하기 사인 세타 이렇게 하면 되죠. 왜냐하면 요 길이가 C의 사인 세타니까. 그렇죠? 이게 밑면적이 되고 그 다음에 높이가 어떻게 되냐면 이쪽 그림을 다시 보면은 이게 다른 색으로 파란색으로 합시다. 이 높이가 바로 이거죠. 이렇게 이제 수직선을 내리면 수직으로 내리면 이제 여기가 이제 직각이 되고 요 값이 얼마가 되느냐면 a에다가 이번엔 코사인 파이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다가 곱하기 a의 코사인 파이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를 우리가 배운 이제 벡터 프로덕트하고 스칼라 프로덕트로 쓸 수가 있는데 일단은 이건 뭐냐면은 B 크로스 C의 크기죠. 그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코사인 파이가 있는 거는 그 스칼라 프로덕트란 관계가 있어요. 그 스칼라 프로덕트란 관계가 있는데 결국은 이거는 우리가 B 크로스 C라는 벡터를 우리가 새로 뭐라고 쓸까요? B 크로스 C라는 벡터를 우리가 D라고 쓸까요? D라고 하면은 이거는 다른 게 아니라 A라는 벡터하고 D라는 벡터의 스칼라 프로덕트가 되죠. 그러면 이제 결국은 거꾸로 이 값이 이제 이거니까 A의 크기에다가 D의 크기에다가 다시 코사인 파이 이렇게 되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은 결국은 이제 다 됐어요. 이걸 우리가 이제 D를 다시 풀어서 쓰면은 A 돗 B 크로스 C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방향을 조심을 해야 되는데 아무튼 이게 부피가 된다는 말이죠. 결국은 이게 부피가 되고 그렇죠? 이게 우리가 트리플 스칼라 프로덕트라고 부르는 거예요. 트리플 스칼라 프로덕트. 나중에 트리플 벡터 프로덕트도 이제 배우는데 그건 전부 다 그 벡터 프로덕트만 하는 게 있어요. 그거는 지금 다루지 않을 거고요. 2학기 때는 아마 다루게 될 거고 뭐 여러분들이 전자기학 이런 역학 이런 걸 하게 되면은 뭐 반드시 해야 되는 것들이긴 합니다.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근데 이렇게 쓰는 방법이 물론 한 가지가 아니죠. 한 가지가 아니고
그래서 볼륨은 A 돗 B 크로스 C. 물론 이건 항상 0보다 커야만, 지금 컨피그레이션상 0보다 커야 되는데, 그죠? 이걸 벡터를 거꾸로 잡으면, 예를 들면은 이런 상황에서 A 돗 B 크로스 C 대신에 뭐 C 크로스 B로 잡으면은 이거는 0보다 작게 되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이 내포가 되는데, 이거를 우리가 마이너스 A 돗 C 크로스 B 이렇게 써도 되죠. 왜냐하면은 그 벡터 프로덕트 순서를 바꾸면 부호가 바뀌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밑면을 BC로 밑면을 잡았지만 꼭 밑면을 BC로 잡아야 되는 이유가 하나도 없죠. 예를 들면은 이쪽 면을 밑면으로 잡아도 되는 거고, A하고 C, 그렇죠? 이런 면을 밑면으로 잡아도 되고, 그죠? 이런 면을 밑면으로 잡으면은 얘는 이게 밑면이 C 크로스 A가 되고요. 높이가 그 B 벡터를 이제 스칼라 프로덕트 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되기도 하고요. 또는 그 색깔을 살짝 바꾸시다. 그 아니면은 요 A, B가 어딨냐? A하고 A가 이쪽이니까, 그쵸? 요 벡터 요렇게 잡을 수도 있겠죠. 자, 그럼 A하고 B 그림이 약간 이상하긴 한데, 자, 또는 이걸 이제 A하고 B를 밑면으로 잡고 높이 벡터를 C로 잡아도 되니까 이렇게도 쓸 수 있겠죠. 세 개는 다 같아요. 사이클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순서를 바꾸면 이제 반대가 되기도 하고, 그걸 우리가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뭐 이런 형태가 돼 있어요. A, B, C가 여기 A가 있고 여기가 B가 있고 C가 있다 치면 이렇게 돌아가는 건 다 똑같아요. 시작을 A로 하나, 시작을 뭐 A로 하나, B로 하나, C로 하나 다 똑같고, 그 다음에 이제 반대로 돌아가는 게 있죠. 반대로 돌아가는 거는 역시 반대로 돌아가는 똑같은데 A 더 C 크로스 B랑 그 다음에 뭐가 있냐, C 덧 B 크로스 A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B 덧 A 크로스 C, A 크로스 C 다 똑같죠. 자, 이걸 이해를 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게 성분별로 이걸 한번 써보는 게 좋은데, 예를 들면은 B하고 이제 C의 벡터 프로덕트를 성분별로 한번 써봅시다. 전부 다 XY 성분이 다 XY Z 성분이 다 있죠. 그 XY Z 성분이 다 있는데 그걸 이제 이렇게 쓰면 X 성분을 BX라고 하고 Y 성분을 BY라고 하고 Z 성분을 B의 Z라고 부르고요. 이걸 다 더하면 되니까 벡터 합을 하면 되니까 여기에다가 그 C 벡터도 마찬가지로 전부 다 똑같으니까 복사를 하면 그 다음에 B 대신에 전부 C로 바꾸면 되니까 C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여러분들 이게 지난번에 어저께인가 그저께 잠깐 얘기했듯이 어디 갔어? 네, 지난번에 요 관계를 그대로 쓰면 되죠. 요거를 우리가 했잖아요. 유닛 벡터들 간의 그 관계는 우리가 이제 쉽게 여기서부터 구할 수가 있는데, 좀 작게 해놓고, 자, 그러니까 같은 방향의 벡터 프로덕트는 전부 0이니까 다른 방향의 벡터 프로덕트는
이제 화살표, 그러니까 손가락으로 화살표를 가리키면은 이제 다 이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뭐 요렇게 가는 건 다 0이에요. 이런 건 다 0이고 이런 것들은 다 0이니까 같은 성분끼리는 벡터 프로덕트가 다 0이니까 얘들은 싹 무시해도 되고요. 그 살아남는 것들은 그 이런 것들이죠. 예를 들면 i하고 k부터 할까요? j하고 k부터 합시다. j하고 k부터 하면은 뭐 왜 그렇게 하는지는 이제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하면은 그 i가 나오죠. 이렇게 크로스를 하면은 그 다음에 이렇게 크로스하면은 마이너스 i가 나오죠. 그러니까 첫 번째 성분은 i 성분은 어떻게 되냐면은 by cz 마이너스 bzcy 그렇죠? bzcy 이렇게 쓸 수가 있고 두 번째 색깔을 바꿔서 플러스 J가 나오는 걸 한번 봅시다. J가 나오는 거는 요렇게 하면은 마이너스 J가 나오죠. 그 다음에 요렇게 하면은 플러스 J가 나오죠. 뭐 한 건지 알겠죠? 그러면 이거를 이제 모으면은 마이너스 J로 모으면은 bx c z 마이너스 bzcx. 자, 나머지 항도 똑같은 식으로 하면 여러분이 따져보세요. 나머지 항도 똑같은 식으로 하면 k하고 bxcy 마이너스 bycx. 자, 이걸 이제 금방 볼 수가 있고요. 이거 쓰는데 오래 걸리잖아요. 이거를 이제 행렬을 이용해서 이렇게 씁니다. 행렬을 이용해서 이게 우리가 사실은 체계적으로 아직 안 배웠는데 우리가 디터미넌트라는 걸 쓰고요. 우리가 2 곱하기 행렬에 대해서는 했잖아요. bx, by, bz, cx, cy, cz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요거랑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랑 요거랑 같은 건데 잘 패턴을 이제 눈여겨 보시면 이 행렬은 어떻게 쓴 거냐면 맨 처음에 이제 무엇이냐 색깔을 이쪽 파트를 로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요렇게 곱해서 요렇게 뺀 게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옆으로 넘어가요. 옆으로 넘어가면은 J가 있는데 옆으로 넘어갈 때는 부호를 마이너스 하나씩 붙여요. 그래서 마이너스 1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해서 빼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 다시 또 옆으로 넘어갔을 때는 이제 다시 마이너스 1이니까 다시 플러스 1을 붙여서 이번에는 요렇게 곱하고 요렇게 곱하고 요렇게 곱해서 빼는 거죠. 자, 그게 이제 마지막 항이고요. 자, 이 형태고요. 복잡하니까 여기 좀 치워놓고. 자, 이거를 우리가 디터미넌트라고 부르고요. 두 개의 벡터의 무엇이냐? 벡터 프로덕트를 이런 식으로 성분별로 이렇게 쓸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다시 이 벡터에다가 B 크로스 C라는 벡터에다가 다시 이제 여기 A 벡터의 스칼라 프로덕트를 취하면 이거는 뭐냐면 A 성분별로 쓰면 IAX에 더하기 J에 AY에 더하기 K에
z 이렇게 되겠죠. 도트하고 뭐가 들어오냐면은 얘가 들어오죠. 이놈이 들어오죠. 이놈을 갖다가 여기다가 복제를 한 다음에 너무 기니까 좀 줄여서 이렇게 해놓으면 되죠. 그렇죠?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거고. 자, 근데 스칼라 프로덕트는 특징이 같은 항만 살아남죠. 그러니까 요렇게 살아남고, 요렇게 살아남고, 그 다음에 요렇게 살아남는 거죠. 다른 항들은 다 죽죠.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항을 보면은 이게 결국은 이 i 도트 i가 1이 돼가지고 이게 첫 번째 항이 ax하고 by cz 마이너스 bzcy 이렇게 되고요. 두 번째 항은 마이너스의 ay가 되고. 자, 근데 잘 패턴을 보면은 요 위에서 ijk 대신에 ax, ay, az가 들어가는 거죠. 보면은 그쵸? 그걸 보면 이제 금방 알 수가 있는데, 그래서 요거를 그대로 다시 카피를 해 놓으시고 복제 이렇게 되고, 다음 플러스 그냥 이걸 그대로 쓴 다음에 k 벡터만 뭘로 바꿔준다? az로 바꿔준다.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건 뭐예요? 이건 패턴이 여기서 i, j, k를 ax, ay, az로 바꿔준 거니까 이거를 이제 이 행렬식으로 쓴 것도 똑같이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요 패턴에서 요거 i, j, k 대신에 ax, ay, az를 넣으면 되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재미난 거는 이거는 이게 사실 이 디터미넌트의 수학적인 특성이기도 한데 나중에 배우겠지만 이거를 행과 열을 바꿔도 똑같은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방식으로 쓸 수 있는 게 되게 많은데, 예를 들면은 여기 a 여기다가 이거를 일단 빼놓고 첫 번째 열이냐 행이냐, 첫 번째 행을 맨 밑으로 돌리고요. 그다음 이걸 쭉 위로 밀어 넣어도 되고요. 그쵸? 똑같은 방식으로 한 번 더 해도 되죠. 자, 이런 굉장히 많은 컨비네이션이 존재를 합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bx를 이번엔 밑으로 보내고 다시 이렇게 올려 보내도 되겠죠. 자,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게 다른 말로 하면 b 도트 c 크로스 a가 되고 다 같은 거죠. 어떻게 쓰나 사실 다 똑같아져요. 성분별로도. 이거는 c 도트 a 크로스 b가 되는 거고. 그럼 사실은 서로 구분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전부 다 어떻게 쓰든 간에. 자, 그걸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확인을 여기서 확인을 해도 돼요. 여기서 요 영역에서 확인을 해도 되고, 이거 앞에 A하고 B하고 C하고 자리를 이렇게 한 바퀴 하나씩 시프트 시켜서 원상에서 돌려서 써도 똑같다는 얘기고요. 자, 이제 이게 트리플 프로덕트를 지금까지 했는데, 자, 그러면은 이제 트리플 인티그랄 트리플 인티그랄에서 볼륨 인티그랄 같은 거죠. 사실 내가 아까도 면적 적분이라고 했는데 꼭 면적일 필요가 없어요. 그냥 수상적인 두 개의 변수라고 생각을 해도 되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꼭 이게
볼륨 적분이다 하고는 필요가 없어요. 근데 어쨌거나 그 어떤 트리플 인티그랄이 있어요. 이게 여기 dx 어떤 함수를 넣을 수도 있죠. x, y 이건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는데 dx, dy, dz를 이거를 변수 변환을 하면 그 예를 들면 여기서 A, B, C에 해당하는 벡터가 각각의 유닛 벡터라고 치면 이거를 우리가 RST라고 합시다. RST 변수의 그 유닛 벡터라고 하면은 이것이 어떻게 바뀌느냐 하면은 그 역시 F 그대로 놔두고 dr, ds, dt가 나오는데 여기 이제 야코비안이 들어오게 되고요. 야코비안이 들어오게 되고 이건 증명은 안 하겠습니다. 똑같이 2차원에서 한 거랑 똑같이 할 수가 있는데 증명은 여기서 생략을 하기로 하고요. 여기서 J라고 하는 놈은 그 똑같이 우리가 했듯이 라운드의 R, S, T고요. 라운드에 이제 X, Y, Z 이렇게 됩니다. 이거는 물론 그 여기 위에서 이제 더블 인티그랄 한 것과 마찬가지로 더블 인티그랄 했을 때 여기 그 이런 매트릭스 디터미넌트가 들어왔잖아요. 그걸 우리가 이제 일반화시켰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가 여기서 그 ABC라고 쓴 대신에 뭐가 들어오냐면은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ABC라고 생각하는 대신에 여기에 라운드 R에 라운드 X 그 다음에 라운드 R에 라운드 Y 이게 사실 행과 열을 바꿔도 상관이 없는데 내가 이렇게 썼다 저렇게 썼다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 아무튼 여기는 그 다음 S에 X S에 Y S에 Z 이렇게 쓰고 자, 똑같은 패턴 반복되니까 이제 복사를 해서 쓰면 맨 마지막에는 S 대신에 이제 T만 쓰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야코비안이 되겠고 사실 이 내용은 나중에 2학기 때 챕터 6에 이제 섹션 3번에 이제 예제 이그젬플에 나와요. 거긴 트리플 프로덕트라는 게 나오는데 그때 다시 한번 다루기로 하고 그래서 여기서 안 다룬 뭐 저기 나중에 나오는 거니까 뭐 안 해도 된다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 그때 반복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예를 하나만 들어보면 될 것 같은데 이거 계산이 좀 오래 걸려가지고 오늘 다 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일단 해봅시다. 그거 하기 전에 요걸 해야겠네. 이게 반드시 X, Y, Z만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똑같은 거를 반드시 하나는 카테시안 코디네이트여야 된다는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임의의 두 코디네이트에 대해서 해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X, Y, Z로 하지 말고 시작을 임의의 세 개의 이게 심지어는 직교할 필요도 없고 U, V, W라고 할까요? U, V, W. 그러니까 임의의 코디네이트 좌표계
UVW에서 또 다른 임의의 좌표계 RST 이걸로 할 때도 다 성립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그 대신에 이 J라고 하는 놈은 여기 XYT 대신에 뭐가 들어가겠어요? XYT 대신에 그 UVW를 넣으면 되는 거죠. 상관없어요. UVW 이렇게 넣으면 되는 거죠. UVW 그쵸? 수학적으로 얘는 뭐 반드시 카테시안 코디네이트여야 되는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그 이제 우리가 이제 이그젬플에서 예를 들면 카테시안 코디네이트를 스피리컬 코디네이트로 바꿀 때 왜 약 이런 벡터가 붙는지를 알제곱 사인스타 왜 붙는지를 바로 보일 수가 있는데 심지어는 그 서로 다른 그 커빌리니어 코디네이트 그 휘어진 좌표계 뭐 실린드리컬 코디네이트에서 그 폴라 코디네이트로 바꿀 때 어떻게 되는지 폴라 코디네이트가 아니라 뭐죠? 구좌표계 스피리컬 코디네이트 바꿀 때 어떻게 될지 또는 뭐 스피리컬 코디네이트에서 이상한 좌표계로 바꾸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걸 다 할 수 있는 거죠. 이미의 코디네이트에 대해서 뭐 실제로 뭐 우리가 해보는 건 많지는 않지만 자, 그걸 해볼 거고요. 시간 관계상 그 저기 더 진도를 나가긴 그런데 예를 들면 이제 스피리컬 코디네이트 그러니까 XY 카테시안 코디네이트를 그 스피리컬 코디네이트로 바꿀 때 이게 볼륨 인티그랄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게 우리가 그림으로는 보였어요. R 제곱 사인 세타의 그림으로 보였죠. dr d 세타 d 파이가 되는데 요거를 이제 야코비안을 통해서 유도를 해보겠습니다. 그 유도하는 거는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고요. 그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죠.